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제5장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해석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서론, 그리고 존재와 현존재, 그리고 세계 내 존재로서 현존재의 실존론적 구조, 그 다음에 현존재의 의미와 시간, 또 시간성, 그 다음에 후기 하이데거, 존재와 언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이렇게 목차가 구성되겠습니다. 마르틴 하이데거는 1889년에 태어나서 197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존재론적 해석학으로서의 해석학적 철학을 수립했던 철학자입니다. 그는 후서를 비판을 했는데, 물론 후서의 제자이면서도 후서를 비판했는데, 후서는 선입견과 왜곡으로부터 인식 주체를 구출하기 위해서 현상의 역사성, 다시 말하면 상황적 맥락을 이해의 행위로부터 배제시킴으로써 인간 이해를 왜곡시켰다. 이렇게 하이데거는 후서를 비판합니다. 하이데거는 상황적 맥락의 차원을 현상학적 사고에 도입했습니다. 이 세계 속에서의 인간 실존, 다시 말하면 현존재로서의 인간의 의미에 대한 존재론적 접근을 하이데거는 추구했습니다. 그는 본질을 현상의 상황 속에서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현상과 현상의 분석자 모두가 역사적인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학적 분석이란 것은 오직 해석으로만 가능합니다.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 제1부의 제목을 시간성의 관점에서의 현존재에 대한 해석, 그리고 존재의 물음을 위한 선험적 지평으로서의 시간에 대한 해명이라고 붙였습니다. 존재 시간 서론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존재 의미에 대한 물음에 관한 설명이 이 존재와 시간의 서론의 주제입니다. 여기서 하이데거는 형이상학적 접근이 아닌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존재자들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을 통해서 존재의 문제를 해명하고자 합니다. 그는 존재론적 탐구와 존재자적 탐구를 구별합니다. 온톨로지컬하다는 것과 온틱하다는 것의 차이를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존재론적인 것은 존재, 있음, 자인에 관심을 갖는 데 반해서 존재자적 탐구는 실체 또는 존재자, 자인이 아니라 다스 자이엔데스에 관심을 갖는다.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존재와 존재자의 구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네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존재는 그 안에서 존재자가 이미 이해되어 있는 지평입니다. 둘째, 존재는 존재자의 있음, 실체의 사실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셋째, 존재는 존재자가 바로 그것으로 있음, 무엇임, 그리고 본질을 의미합니다. 넷째, 존재는 존재자를 가능케 하는 근거로서의 내적 본질입니다.
입니다. 이와 같이 하이데거는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자와 존재를 구별합니다. 하이데거의 해석학을 우리는 존재론적 해석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존재가 현시되는 자리인 현존재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존재 문제에 접근하고자 합니다. 현존재, 다자인이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거기에 있음, there being입니다. 이것은 있는 그대로의 현사실적 인간 현상을 가리킵니다. 현존재 현상학은 해석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 해석을 통해서 존재의 본래의 의미와 현존재의 고유한 존재의 근본 구조가 알려진다는 것이 하이데거의 생각입니다. 현존재로서의 인간 실존은 독특성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현존재로서의 인간만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재론적 관심, 소르게 또는 염려, 배려가 현존재의 존재 구조를 이룹니다. 하이데거의 그 책 존재의 시간의 서론의 내용은 현존재는 존재하고 있는 자신의 존재, 있음에 관해 물음을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자이며 따라서 현존재의 관점으로부터 존재에 관한 탐구를 시작해야 한다 라는 것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현존재에 대한 실존론적 분석이 모든 존재론적 토대가 되는 기초 존재론을 그는 수립하고자 합니다. 하이데거는 존재의 물음을 현존재의 실존론적 범주 안에서 탐구합니다. 그는 사물적 존재와 인간 현존재를 구별합니다. 사물적 존재는 실체입니다. 사물적 존재는 눈앞에 있는 존재입니다. 독일어로는 Vorhandenheit라고 하고 영어로는 presence at hand라고 번역을 합니다. 사물적 존재는 단지 거기에 존재할 뿐이고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 현존재는 실존이라고 불립니다. existence, 오직 인간만이 자신의 존재에 관해서 연구하고 탐구하고 관찰하기 위해서 자신으로부터 밖으로 나와 섭니다. existence라는 말은 헬라어 ex stasis, 영어로는 ex existence, 독일어로는 ex existence 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밖으로 나와 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 현존재만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밖으로 나와 서서 자신의 존재에 관해서 탐구하고 질문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인간 현존재의 본질은 실존에 있다는 것이 하이데거의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존재의 특성은 자신의 존재 능력, 가능한 존재 방식, 그리고 가능성에 있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인간 실존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 실존은 현실태가 아니라 가능태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존재 이행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 가능성을 실현합니다. 여기서 존재 이행이라고 하는 말은 미래로 나를 던지는 것, 내가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독일어로는 Seins Vollzug 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인간 존재, 있음의 고유한 개별성입니다. 인간 존재는 고유하고 개별적입니다. 자신의 고유한 개별성을 상실하고 다른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따라가는 것이 비본래적인 실존의 양태입니다. 이것을 하이데거는 페어팔렌, 전락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현존재의 특징을 하이데거는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 현존재는 세계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세계는 그 안에서 우리의 일상의 이해가 발생하는 지평입니다. 이 지평 안에서 선취, 선견, 그리고 선파학으로서의 이해의 선구조가 구성됩니다. 선취는 앞서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독일어는 포하베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견은 앞서 봄인데 독일어로는 포시히트입니다. 선파학은 앞서 잡음, 붙잡음입니다. 이것은 독일어로 포그리프입니다. 이러한 단어들은 모두 이해의 선구조, 프리스트럭처 또는 전이해를 구성하는 개념들입니다. 두 번째, 현존재는 평균적인 일상성 속에서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존재는 어떤 세계관이나 철학 전통으로 말미암는 선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현상학적으로 분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현존재의 관점에서 접근되는 존재의 문제는 시간의 지평에서 질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이데거가 말하는 세계란 자연과학적 세계나 또는 자연 안의 사물이나 사건의 총체나 또는 객관적 존재자적 관점에서의 인간 현존재의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는 존재론적으로 그리고 선험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미 그 속에 귀속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그것이 바로 그 세계의 의미입니다. 세계라고 하는 전체성 안에서 인간은 이미 자신이 그 속에 귀속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내 존재로서 현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내 존재라는 말은 독일어로는 in der Weltsein 이라고 하는데 현존재의 세계 안의 모든 존재자는 세계 자체의 지평의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합니다. 세계는 인간이 관심, 조르게 속에서 잠재적인 실제적인 관계를 갖는 환경, umwelt를 의미합니다. 세계 안에서의 연필과 나와의 원초적인 관계는 연필을 어떤 성질을 가진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필기도구로 보는 것입니다. 즉, 눈앞에 있는 사물적 존재가 아니라 손 안에 있는 도구적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 내 존재로서의 현존재가 세계 안에 있는 대상을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하이데거는 세계 내 존재로서의 현존재의 실존론적 구조를 정태성, 이해, 말, 담화 세 가지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정태성이라고 하는 것은 독일어로는 Befindlichkeit라고 하고 한국말로 처해 있음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기분을 통해서 존재, 있음에 조율된 현존재의 존재의 차원에 대한 존재론적 명칭을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분이라고 하는 말은 mood인데 mood는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으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현 존재가 거기에 내던져져 있음, geworfenheit, 그 내던져져 있음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기분이고 그것이 바로 또한 처해 있음, 정태성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실존 구조의 범주는 이해입니다. 실존론적 선험적 인식에 선행하는 것입니다. 이 이해는 현 존재의 존재 능력 또는 잠재적 존재 가능성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실존 범주로서의 가능성은 현 존재의 가장 원초적이고 또 궁극적이고 또 적극적인 존재론적 규정성이다 라고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이해로서 하이데거가 제시하는 중요한 개념이 기획투사라는 개념입니다. 독일어로는 엔트프루프고 영어로는 프로젝션입니다. 이해는 현 존재가 위하여 존재하는 그것, 즉 목적과 현 존재의 유의미성을 위해서 현 존재의 있음, 존재를 기획투사한다 라고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미래 이해라는 것은 자신의 존재 가능성을 기획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 말 또는 언어. 말은 독일어로 레데라고 하고 또 우리는 말을 담화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이데거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첫째, 명제 또는 발언의 세 가지 기능을 그는 말합니다. 명제 또는 발언은 지시하는 기능, 서술하는 기능, 그리고 의사 전달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의사 전달 기능이 실존론적인 맥락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망치는 무겁다라는 문장은 단지 객관적 사실에 대한 기술이 아니라 이 도구가 지금 하는 일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에 대한 전이해로부터 파생되는 말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발언은 해석의 파생적 양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발언의 실존론적 해석학적 로서라고 하는 얘기를 하이데거가 합니다. 로서, as 또는 als라는 말은 예를 들면 우리가 망치를 나무의 못을 박기 위한 것으로서 as, als로 보거나 해석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로서는 우리가 서술적으로 보자면 망치를 특정한 속성을 지니고 세계 안에 단순히 놓여있는 대상으로 보거나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술적 로서입니다. 그러나 해석학적 로서는, 실존론적 해석학적 로서는 망치를 단순히 어떤 특정한 속성을 지니고 있는, 단순히 세상 안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는 대상이 아니라 나무의 못을 박기 위한 것으로서 보고 해석하는 것이 실존론적 해석학적 로서입니다. 말에 대한 하이데거의 이해를 우리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세계 내 존재로서 현 존재의 여러 밝혀져 있음의 자리를 제공해주는 현 존재의 존재론적 요소로 하이데거는 말을 이해합니다. 로서로 이해된 것에 대한 개념 파악이 말에 의해 일어납니다. 처해 있는 이해 가능성, 피투성 안에 기투성을 개념적으로 분류 파악하는 것이 말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내던져져 있는 정체성 안에서 거기서 내가 기획투사해서 내 자신을 앞으로 던지는 이해, 그것을 우리가 피투성 안에 기투성, 처해 있는 이해 가능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처해 있는 이해 가능성을 개념적으로 분류 파악하는 것이 말의 기능입니다. 모든 언어의 근거는 인간 사이의 의사소통의 나눔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은 어떻게 인간이 서로 관계를 맺는가를 보여줍니다. 하이데거는 함께 있음 또는 공동 존재는 말에서 명시적으로 공유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이데거에 있어서 시간성의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의 책 이름 자체가 존재와 시간과 존재입니다. 그는 이해와 해석의 로서 구조가 근거하고 있는 토대이자 동시에 현존재의 관심의 의미를 시간성 안에서 찾습니다. 어떻게 그 자신으로 존재해야 하는가를 알매 있어서 현 존재가 이해하는 것은 그 자신의 실존론적 기획투사의 의미로서의 시간 또는 시간성이라고 하이데거는 주장합니다. 시간이 현 존재의 존재 의미라는 것은 존재하는 행위가 언제나 시간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이데거의 기획투사 개념은 그의 현존재 분석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기획투사는 미래지향적입니다. 정태성은 처해 있음은 과거지향적입니다. 이해와 정태성에 대한 분류 파악을 해서의 말은 전락한 실존으로서 현재적입니다. 그리고 미래가 기획투사로서의 이해의 특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배적인 시간 양태는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시간성은 그 자체를 미래로서 시간화하는데 이 미래는 기재, 이미 있는 현재의 과정 안에 현재화한다. 하이데거는 엑스타시스, 탈자태들, 이것은 인간 실존을 의미하는데 문자 그대로 밖으로 나와섬의 실존의 시간적 통일성 또는 지평 또는 세계의 통일성에 대해서 하이데거는 그것을 이해의 근거라고 이해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시간화의 지평으로서의 세계 또는 유의미성의 맥락에 대한 선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하이데거는 주장합니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현 존재는 두 가지 존재의 양태를 갖습니다. 하나는 비본래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본래적인 것입니다. 비본래적인 것은 잡담, 호기심, 모호함, 익명성의 대중의 묵종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그리고 미래를 단지 기다림으로 정태성은 과거 망각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그리고 현재는 단지 사물이 현재화하는 시간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반면에 본래성은 미래에 대한 창조적 얘기로 특징 지어지고 정태성은 과거의 회상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그리고 상황을 이해하는 통찰력으로 현재 순간을 떠맡는 것. 이것이 현재와 미래와 과거의 세 시간성 안에서 본래적인 현 존재의 양태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이데거의 사상을 얘기할 때 후기 하이데거로 오면서 우리는 전회를 얘기하게 됩니다. 하이데거의 후기 작품들에서는
실존론적 분석보다 존재의 본성에 관심이 더욱 집중됩니다. 그의 철학이 말하자면 변화를 겪게 됩니다. 언어의 문제를 보다 직접적으로 존재 문제와 연관시킵니다. 그래서 후기 하이데거에 있어서는 존재 문제를 제기하는 목적이 바로 우리의 존재 영역에 주어진 역사의 전체성 안에서 인간의 역사적 거기 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그는 말합니다. 하이데거는 존재로부터의 전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존재로부터 전락한다는 것은 삶의 해체와 파편화, 그리고 문화의 기술화, 하향 평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고는 계산이 되고 언어는 하찮은 잡담이 됩니다. 언어의 파편화가 일어나고 언어가 저하됩니다. 현대 서구 세계에서의 언어의 무력함은 하이데거에 따르면 계산적인 정신 구조의 징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실체의 분할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그는 사고의 단순한 계산으로의 변질은 실체의 분할 또는 구획화와 더불어 일어났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플라톤의 이데아의 영역과 사물 영역의 이분법적인 분리가 이러한 실제의 분할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기서 현상은 단순한 감각적 현상으로 평가절하되고 존재는 관념, 이데아로서 초감각적 영역으로 고양됩니다. 실제의 분할이 존재에 대한 인간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이데거는 봅니다. 여기서 예술은 미학으로 환원이 되고 언어는 기술적, 계산적 도구로 전락이 된다고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후기 하이데거에서 하이데거는 언어 사건, 언어로의 새로운 도래라고 하는 표현을 즐겨 사용합니다. 첫째, 시간적 언어는 인간의 사고보다 존재에 기초합니다. 언어는 그 안에서 한 민족이 존재를 말하는 원초적 시다라고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둘째, 언어는 존재자의 모아짐의 구조 안에서 존재자의 존재를 드러낸다고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예를 들면 반 고흐가 그린 농부의 신발 그림이 그의 삶의 세계 전체를 드러냅니다. 언어에 모으는 힘은 문화, 예술, 특히 시에 가장 잘 나타납니다. 시의 창조성과 시간성은 그것의 전체성, 단일성, 그리고 하나로 모으는 힘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존재, 언어와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은 관찰자라기보다는 청취자에 해당됩니다. 고요한 명상이라든가 수용적인 들음이라든가 수용적인 위임 같은 자세가 요구됩니다. 우리는 단지 언어에 관해서 말하는 법이 아니라 언어가 우리에게 말하도록 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하이데거는 주장합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리고 언어는 존재의 관리자이다. 라고 하는 것이 후기 하이데거의 사상의 핵심입니다. 이제 하이데거의 사상을 정리하면서 결론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존재론적 해석학, 해석학적 순환, 그리고 두 존재 양태에 대한 기준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현 사실성의 해석학,
현 존재에 대한 존재론적 해석학에 관한 것입니다. 현 사실성의 해석학이라는 말과 현 존재에 대한 존재론적 해석학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석학이라는 것이 원리와 방법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 내 존재로서의 현 존재에 대한 현 존재론적 해석학, 다시 말하면 현 사실성의 해석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릭게르는 인식론으로부터 존재론으로의 두 번째 전환은 방법의 문제를 기초 존재론 안에 재정의시킨 두 번째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 다시 말하면 슐라이르마허나 딜타이가 추구했던 인식론으로부터 하이데거가 추구했던 존재론으로의 두 번째 전환은 해석학의 문제를 방법에서 존재론으로, 기초 존재로 전환시킨 두 번째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음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존재, 있음이 이해함인 존재자인 인간 현존재의 존재 양태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이데거의 현존재 해석학은 현존재의 실존론적 구조인 이해, 곧 존재 가능성을 향한 기획투사에 대한 해석이라는 의미에서 존재론적 해석학이다 라고 우리는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해석학적 순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해석은 이해가 자체의 가능성을 실현해내는 구체적인 형식입니다. 그래서 해석은 언제나 선취와 선견과 선파악을 전제합니다. 해석은 결코 전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해의 선구조가 필연적이라는 사실은 이해가 순환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에 도달하기 위한 해석은 언제나 이미 해석될 대상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해석자의 과제는 이해의 선구조, 선취, 선견, 선파악이 환상과 대중적 개념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상 자체의 관점에서 형성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순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주제는 철학자로서의 한계입니다. 두 가능적 존재 양태를 구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실질적 기준을 하이데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게 본래적이고 어떤 게 비본래적인 존재 양태인지 판단할 수 있는 실질적 기준을 하이데거는 보여주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이데거의 사상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존재 의미에 관한 문제이고 또 전회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남아있는 해석학적 과제입니다. 하이데거는 시간성으로서의 존재의 단일한 의미를 분명하게 밝혀냈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학자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클렘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하이데거는 현존재의 존재, 관심의 시간성으로서의 의미에 대한 해석으로부터 존재 자체의 의미에 대한 해석으로 이행하는데 실패했다라고 단정합니다. 또 오토 페글러라고 하는 철학자는 시간성은 현 존재의 시간의 양태를 가능하게 만드는 첫 번째 원리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이데거는 시간성은 첫 번째 원리로서
미래, 과거, 현재의 양태로 자신을 시간화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토 페글러는 시간성은 어떤 실제를 기초 지우는 원리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의 마지막 부분에서 현 존재의 수위적 의미가 해석될 수 없는 기호임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하이데거의 전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이해를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언어의 탈은폐적 능력을 매개로 존재의 기호의 의미가 현 존재에게 여러 밝혀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이데거가 전위를 통해서 추구했던 철학적 작업입니다. 1950년대에는 하이데거가 그의 인생의 후반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때에 그는 존재로부터 현존재로 가는 길을 추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에는 현존재로부터 존재로 가는 길을 추구했지만, 이제 나이가 든 이후에 그 반대 방향으로 그는 전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시적 언어는 존재의 자기계시 또는 탈은폐를 위한 중요한 매개로서 하이데거는 이해했습니다. 하이데거는 필더린의 시를 매우 좋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하이데거의 말은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말은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는, 탈은폐하는 언어의 매개적 성격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언어를 사려 깊게 듣는 것이 참되고 본래적인 존재와의 접촉을 회복하기 위한 열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하이데거의 해석학에 대해서 우리는 남아있는 과제들을 몇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물을 수 있는 첫 번째 물음은 듣기가 왜곡된 듣기가 아니고 참된 듣기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후기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해석학에 대하여 우리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의 실존론적 해석학적 언어적 성찰은 얼마나 비평적 텍스트 해석 방법론의 발전에 도움을 주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도움을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물음 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릿게르는 하이데거를 평가하면서 다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해석학을 통해 존재의 의미를 해명하고자 하는 하이데거의 기본적인 목표를 릿게르는 공유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릿게르는 해석학 이론의 방법론을 위한 해석학적 과제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릿게르는 하이데거와 결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는 해석학을 단지 이해의 존재론으로 간주하는 하이데거의 지름길이 아닌 의미론과 텍스트 이론을 경유하는 해석학적 우회로를 택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다음에 릿게르의 해석학을 공부할 때 이러한 릿게르의 텍스트 해석학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공부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제5장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해석학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